네, 8시 2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일단 한국 기업이 외국의 헤지펀드에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금산 분리 등 기업 쪽에서 보면 기업의 공격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을 취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을 냈다고 합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투자 세력에게 우리 이제 대기업이 공략 대상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밑에 자회사나 이제 손자회사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지배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외국 투기자본들이 이러한 취약한 지배 구조의 약점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고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3세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 중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금 없이 부를 세습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합병 등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와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불거진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고요. 네. 거기를 그 합병을 공격한 것이 바로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의 방어 장치가 있을 수 있는지, 지금 내신 법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낸 법은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을 합병하거나 취득하거나 인수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네. 이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그 조항을 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인수합병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그런 취약한 구조적인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 법을 내게 된 이유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법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법 중에 패키지의 일환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요. 네. 1996년도에 우리나라 대우전자가 네. 프랑스의 탐슨 멀티미디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때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민영화위원회가 프랑스의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 합병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또 기술력의 문제라든가 또 경제의 흐름에 원활한 어떤 저해 요소가 있을 때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법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활한 경영을 방해할 경우에 그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현행법에도 이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 국민의 보건위생과 환경 보존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네네. 또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런 어떤 그 외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제가 이번에 조문을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것을 네. 추가를 했고, 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되면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겠죠. 자, 두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멈추게 또는 좀 힘들게 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 말고 네. 포이즌 필이라든지 아시겠습니다만
그 황금주 또는 황제주 네. 한 주만 있어도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네. 것 선진국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낸 법은요. 네. 일본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이제 네. 이렇게 돼서 이 법이 일본의 외국한 및 외국무역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인데요. 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제3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포이즌 필이라든가 황금주라든가 차등 뭐 의결권제라든가 네. 이런 걸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인데요. 네. 이것은 소수의 어떤 주주를 위해서 다수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주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재벌들의 투정어린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법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좀 선진국형 모델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상법이 주주 평등에 따라서 이제 한 주는 하나의 의결권만 그렇습니다. 갖는 원칙은 네.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창업자들의 주가 한 개가 이제 10개 의결권을 갖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미국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균형을 맞춰주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법들이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감이 있다고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법이 존재하려면 그것에 상응할 수 있는 또 균형감 있는 다른 어떤 그 법을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미국도 제가 낸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 네. 엑슨 프로리어법이라고 해서요. CFIUS,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똑같이 이러한 네.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쪽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들은 포이즌 필이라든가 뭐 네. 황금주라든가 또 뭐 몇 년 동안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권을 2배로 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려면요. 우리나라도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이러한 어떤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그런 법을 더 네. 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법을 지금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보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불리해지니까 네. 자기의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KCC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감 있는 어떤 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이제 그 금산분리법 이런 걸 가지고 대기업 저격수라 불렸는데 이번에 외축법이 삼성의 위기를 구해주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를 생각해서 네. 하시는 거로 보고 그 유승민 파동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한 13일 한 보름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소신이 배신의 칼에 부러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더더욱 상권 분립이 그 겸제와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그 나라는 독재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유승민 그 의원하고 그 박영선 의원하고 뭐 이혜훈 의원하고 경제를 뭐 전공했다. 그러니까 그쪽 관계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정치 평론가들의 뭐 이야기죠. 현재까지는 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뭐 저희가 17대 때 재경의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그 상황도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총장제 폐지, 최고위원제 폐지,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선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좀 무리수를 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한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혁신안이 세대별로 뭐 지역별로 해서 그 대표성을 준다면 그 자체를 최종 문재인 대표가 승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한 이 혁신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 체제도 일단 사퇴한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겁니까?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 체제가 사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는 뭐 일단 혁신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 찬성보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아마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는 지금 기존의 최고위원제도 이제는 어떤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아하, 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해법은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 네. 양당의 이러한 어떤 그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은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제가 오래전부터 저의 정치적 화두로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바로 이제 그걸 내걸고 있는데 같은 날 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구도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론 자존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도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기여했던 인물이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존심을 꺾고 그런 어떤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흡수해서 네. 영역을 확장시키고 지지자를 확장시키는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도로 넓혀 나가는 그 개념이시네. 누가 지도자인가 이런 책을 내셨는데 아이고 시간이 한 30초네요. 인물평이 상당히 흥미롭다면서요? 예? 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직접 기자 생활에서 만났고 네. 또 정치를 하면서 함께 일했던 네. 14분, 국내외 지도자 14분의 그 어떤 리더십일까요? 아하, 리더십에 대한 저 나름대로 박영선의 시선을 통해 본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다음 주 15일 날 출간됩니다. 예. 책 좀 많이 사시란 얘기인 것 같은데 누가 지도자인가를 쓴 박영선이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8시 16분입니다.